진돗개는 한국에서 희귀하고 유명한 개 품종으로 진돗개가 최초로 발견된 섬인 진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섬이 본토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돗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몽골 알타이 산맥의 어느 마을 7마리의 들개떼가 침을 질질 흘리며 성큼성큼 다가와 갑작스레 부부에게 돌진하는데요. 그러자 반대편에서 아우우하며 새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옵니다. 부부를 둘러싼 이 개떼들의 신경전 싸움.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실제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사는 알탄 세레라고 합니다. 저는 몽골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관광지를 소개하는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은 일반적으로 극한의 기온 변화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몽골에서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40도 이하의 극한 추위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가이드 일을 마치고 온몸을 꽁꽁 싸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시이웅 소리를 내며 얼굴을 때리고 아파하던 그때 바람 소리 사이사이에 히잉 희미한 소리가 살짝살짝 들렸습니다. 이거 뭐지? 바람 소리랑 다른 소리 같은데? 평소와 다르게 왠지 모르게 느낌이 쎄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생명체의 소리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며 제발 사람은 아니길 바랬습니다. 남일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따라갔고 거기에는 상자 더미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히잉 소리가 더 크게 났습니다. 히잉히잉. 무언가 있는 게 확실해졌지만 무서워서 손을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그 상자 안에는 매서운 추위에 온몸을 벌벌 떨며 동시에 피를 흘리면서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눈망울에는 눈물이 가득 찬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눈을 마주하고 뭔지 모를 뭉클함에 눈방울이 맺히면서 바로 강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꽁꽁 싸매 입은 옷으로 강아지를 먼저 감싸 따뜻하게 해주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몸도 녹이고 시간이 지나니 강아지도 안심했는지 헤헤거리면서 계속해서 저를 만졌습니다. 그러더니 또 자기를 만져달라고 들이밀었습니다. 히읗히읗히읗.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고 아주 깊은 유대감도 생겼습니다. 진짜 가족이 됐다고나 할까요? 이름은 보고로 정했습니다. 보고는 몽골어로 빛나는 것을 뜻하며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라는 책임감에 그런지 그날 토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정보 검색을 해보니 품종은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하더군요. 이웃나라 한국에서 온 품종일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보고는 참 이쁘고 애교쟁이였지만 대체로 우울해 보여서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꼭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기대하지도 않았던 마이크로칩을 의외로 쉽게 발견하였고 제가 사는 알타이 산맥에서 한참 떨어진 아르바이헤르 주소지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장 대충 짐을 챙겨 아르바이헤르로 향했고 그렇게 해가 저물었을 무렵 도착하여 어느 조그마한 천막집에 다가갔을 때 드디어 보고는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물이지만 보고의 눈동자는 마치 사람처럼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보고의 눈은 분명 촉촉해졌고 괴로워하는 듯 반감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확신이 생겼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불길한 침묵이 흘렀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세상 불쾌한 표정으로 불편함을 팍팍 드러내며 인상 쓴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엄청 무서웠습니다. 뒤에는 부부로 보이는 할머니도 같이 있었고 엉망진 창인 쓰레기 더미, 술병 더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어두운 표정들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졌고 부부는 토고를 보자마자 아무 감정도 없이 이야 올해도 살아있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감각할 수 있구나.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상황 파악을 해야 하기에 터져버린 감정을 꾹꾹 누르고 추슬렀습니다. 그 부부는 몽골 수도 외곽 외진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토고를 돌볼 능력이 안 되어서 토고를 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54부부의 말에는 항상 경멸과 부정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잘못 없다. 14. 4. 2016 우리부터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에 죽겠는데 말이야. 저놈 새끼 줄밥이 어딨고 돌볼 시간은 또 어딨나? 그저 좁아터진 집에서 걸리적거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저 녀석 때문에 푹 자는 것도 쉽지 않았어 이 사람아. 그렇게 부부는 보고를 그들 인생의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고는 예상대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보살핌조차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보고를 학대했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참 더 할 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도 아니고 속이 답답했네요. 보고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상황 파악 다 됐으면 빨리 나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보고가 받았을 상처와 서러움들이 머릿속에 그려졌고 앞으로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 부부와는 연을 끊어버리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조금의 아쉬움도 없더라고요. 이런 망할 놈의 부부. 저는 보고를 바라보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사랑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보고도 다시 적응하며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토고가 저에게 애교를 부리며 만져달라며 들이밀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토고와의 시간이 저에게는 엄청난 활력소였습니다. 정말 비타민 같은 존재이죠. 하지만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는 토고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풀이 다 죽은 듯 낑낑 소리를 내면서 온종일 축 처져 있었죠.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보고야 보고야 불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토고가 왜 그러지 보고야 괜찮니? 쓰다듬어 봐도. 보고는 초점을 잃고 멍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다 귀찮은 듯 말이죠. 아니 이 녀석이 더 애교도 부리지 않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럴 거라 여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밥양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먹었는데 이제는 식욕도 없나 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물병원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었습니다. 보고는 동물병원에 와서도 여전히 멍해 있었고 다른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조용하게 가만히 있었죠.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렇게 수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보았습니다. 진찰하시는 수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아 확실히 뭐가 있구나.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의 다른 아이들보다 몇 개나 더 많은 검사를 하고 난 뒤 수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는 지금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아닐 거라는 조금의 기대는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무거워진 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속상했고 정말이지.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꾸준한 치료와 약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장기간 싸움이 될 거고 보고가 잘 견뎌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양심 고백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토고를 치료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보다는 내가 보고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순간 자신감이 떨어지고 미안해지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토고를 보살폈습니다. 약도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먹이고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보고는 이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여태까지 잘 견뎌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기로 하였습니다. 곧 나아질 거다. 토고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있잖아. 그러나 사람 마음가짐이라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닌가 봅니다. 몇 주 동안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동물병원에 보고를 데려가자니 휴식도 못하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체력이 딱히 좋은 편도 아니어서 점점 피로는 쌓이고 육체적으로 지치니 이어서 정신적으로도 괴로워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토고의 병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토고 하나 정도는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생명 하나를 책임진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병원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니 제 잔고는 어느새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끝내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토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자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머리를 눌렀습니다. 극심한 두통까지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습니다. 머릿속의 생각도 쌓이고 쌓이게 되니 스트레스가 점점 누적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야 확실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생명체를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걸요. 저의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토고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저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감을 주었기 때문에 도저히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들지만 토고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보고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밥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는 이제 확실히 좋아졌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몸집도 거대해지고 제법 장군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뿌듯한 일이고 수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보고가 회복된 건다. 사랑과 정성 덕분이라며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보고가 그렇게 회복되자 저희는 더 밖으로 나가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야외 반려동물 모임에서 바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트와 저는 반려동물이라는 공통된 관심사에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또한 우리의 첫 번째 임신 소식은 우리 인생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니요? 그건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고 보고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를 배려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출산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만큼 어려움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1순위로 관심받던 보고에게 당연히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토고도 이를 느꼈는지 다시 행동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대한 보고도 아끼고 아이와도 친해질 수 있도록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쁜 저희의 딸이 태어났고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부모라면 어떤 느낌이실지 다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저희는 점점 더 행복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고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아가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딸과 보고 둘 다 챙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육아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육아라는 개념은 사랑과는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손이 많이 가야 하고 계속 붙어서 보살펴 주어야 했습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시간은 온전히 딸아이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는 중 자연스럽게 토고와는 거리감이 생겼고 서로 멀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고에게 미안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보고가 짖어서 딸아이를 깨우거나 울릴 때는 가끔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보고는 상처와 아픔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 집착하는 것 같았고 더욱더 만져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팠네요.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너무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맞는 거냐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고 저는 결심하고 남편 바트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너무 힘이 들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서로가 더 행복해지려면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 우리보다 토고를 더 이뻐해 줄 수 있는 가정을 찾아보자.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불편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인의 소개로 어느 부부에게 토고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보고에게 마지막으로나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토고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여행을 떠났고 보고가 최대한 뛰어놀 수 있는 야영장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숲속에 자리한 야영장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했고 무성한 나무들이 높이 솟아있고 식물의 향기와 새들의 지저귐이 가득했습니다. 아래로는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토끼가 깡충깡충 즐겁게 뛰어다니기도 하였습니다. 토고도 아마 이런 광경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신이 난 보고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아쉽기도 하고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즐거운 여행도 막을 내리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야영장으로 야생 들개 한 마리가 튀어들어오더니 이쪽 저쪽에서 한 마리 두 마리씩 같이 튀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은 굉장히 사납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매우 공격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야영장은 갯대가 되었고 갯대 무리는 우리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에서 굉장히 굶주려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있더라도 갯대 무리를 혼자 상대하기엔 벅차 보였습니다. 갯대는 계속해서 짖으며 저희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도무지 빠져나갈 빈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컸는데 그런데도 어른답지 못하게 공포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저희가 긴장할수록 녀석들은 더 짖어댔고 갯대 무리의 대장으로 보이는 녀석이 좌우로 어슬렁거리면서 점점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토고의 눈빛이 돌변하며 난생 처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토고는 우리 가족 앞에 서며 갯대 무리에 홀로 대응했습니다. 토고의 맹렬한 눈빛에서는 우리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트와 저는 기회를 보며 딸아이를 지킬 생각만 했습니다. 서로 지켜만 보던 그때 갯대 무리의 대장으로 보이는 녀석이 먼저 토고에게 돌진했고 토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토고보다 몸집이 2배 정도 됐는데 확실히 힘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고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녀석의 뒷다리를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보고가 밀리지 않는구나 싶더니 나머지 갯대들이 보고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바트 도장 작대기를 들고 토고 옆에 붙은 갯대들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야생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고는 정말 용맹했고 용기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큰 갯대들에 전혀 밀리지 않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보고가 밀리긴 했지만 기싸움에서는 갯대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용맹함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한국의 진돗개라는 것인가? 진짜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이 진짜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욱 찢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충성심과 별개로 수적 우위의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토고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토고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아이를 지키는 것도 버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바트도 무거운 장작을 하도 휘둘러서 지쳐가고 있었고 갯대에 여러 번 물려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영장의 주인장이 트럭을 끌고 왔고 라이트를 비추고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적 소리에 놀란 갯대 무리는 깜짝 놀라더니 순식간에 주랭랑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남편 바트도 있는 장작대기를 다던지며 갯대들을 쫓았고 그 사이 보고는 초라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보고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보고의 용맹함과 충성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를 위해 이렇게 다친 토고를 도저히 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토고에게 의리를 지키기로 다짐했었고 끝까지 책임지자 다시 한번 약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보고와 더욱더 끈끈해졌습니다. 항상 보고에게 감사하며 정성으로 대해줬고 다행히 상처도 빨리 아물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이번 일이 동네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이슈화되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진돗개에 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동네에서 충성심의 대명사가 된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며 연락 온 사람들이 제 주변 지인들만 해도 10명 이상이었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야영장 사고를 통해 우리 가족은 보고를 더 이뻐하게 되었고 토고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토고가 언제든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골이지만 보고가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항상 잘했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토고가 이렇게 잘 뛰어노는 친구였다는 걸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보고가 그렇게 뛰어놀면 저희 딸도 보고를 따라잡으러 다닙니다. 아주 둘이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딸은 항상 보고를 찾았으며 딸에게 보고는 둘도 없는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반대로 보고는 항상 딸을 지켰으며 딸아이가 잠을 잘 때도 옆에서 이뻐해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토고가 딸아이를 따르며 딸을 기쁘게 해주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큰 행복을 스스로 버릴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보고는 가족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다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법 큰 제 딸아이는 이제는 본인이 보고를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보고를 사랑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딸아이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고는 엄청난 인기장이었으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